미국과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고위급 무역 협상을 가졌습니다. 양국이 한 채의 양보도 없는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번 만남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또 어떤 성과를 내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미중 협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관세가 100 몇십 %, 예. 이런 얘기 나오던 중에 이제 처음으로 마주하는 공식 대화입니다. 협상 분위기 어땠습니까, 일단? 양측이 한자리에서 마주 앉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그렇죠. 있는데 이틀 동안 이어진 회의의 분위기도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하고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제 양국의 대표단을 이끌었습니다. 회의는 11일과 12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죠. 이틀 동안 회의로 이제 일단은 마무리가 됐는데 첫날 회의가 무려 10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둘째 날도 그보다는 좀 짧았지만 수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하니까 모처럼 만난 자리에서 좀 마라톤 회의를 했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베센트 장관이 협상이 끝난 후에 협상을 모두 종료한 후에 생산적인 논의였고 또 매우 중요한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배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도 협력과 공동이익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협상이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 회의가 끝난 다음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큰 진전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형태로 이제 미중 관계를 다시 재설정하는 그 리셋 협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세한 회의 결과는 오늘 중으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중으로 양국의 공동 성명 형태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측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중국 대표단 역시도 좀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허리펑 부총리가 이틀간 협상을 끝난 다음에 네. 솔직하고 건설적이고 또 상당히 진전을 이룬 그 협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합의, 컨센서스를 이뤘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 모종의 성과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양측이 통상 경제 협력 분야에서 메커니즘을 이제 구축하기로 합의했고 또 후속 논의도 할 거다 이렇게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중국은 무역 전쟁은 원치 않지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두려움 없이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말을 또 덧붙이기도 했더라고요. 뭔가 그래도 분위기도 좋았고 네. 좀 상당한 성과도 네.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공동 성명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아무래도 최대 관심사는 관세율이 관세율이죠. 얼마나 예. 인하가 될 것인가입니다. 네. 현재 미국이 중국에 매기고 있는 관세율이 145%, 여기에 중국이 또 125% 관세로 그러니까요. 이제 맞대응하고 있는데 두 나라 모두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양국 간의 무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인하 수치를 얼마나 잡아낼지가 아마 최대 관심사일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대표당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네. 워싱턴에서 그 11일에 그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현 관세가 이 사업을 하기에는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협상이 시작되기 전날 소셜미디어에서 지금 145%인 관세율이 80%가 적절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80%로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계산으로 나왔는지는 왜 확실치 않습니다. 80%인지. 일부 언론들 예를 들면은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50% 선으로 내려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시장에서는 80%나 50%나 그렇죠. 이거는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네. 좀 가능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 50%는 너무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구체적이 얼마가 내려갈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을지 여부도 사실 좀 관심사인 것 같아요. 네. 관세 외에는 그 마약 문제, 또 중국이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히토류 수출 제한 이런 것들 유관 이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공동 성명에 담길지가 주목이 됩니다. 네.
이 마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대표단에 중국의 공안 최고 책임자 왕샤오홍 공안부장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럴 만큼 중국도 이 문제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대표단 구성에서부터 보여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미국이 현재 부과 중인 그 145%의 관세 중에 20%가 펜타닐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펜타닐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좀 주목이 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또 히토류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말 발언이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뭐 그렇지만 뭐 이 대중국 뭐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가 이게 트럼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입장 차는 상당히 큰 것으로 양국이 보여지기 때문에 포괄적인 무역 합의를 이번에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약간 회의적인 뭐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 오늘 아침에 주식시장을 보니까 아시아 네.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을 나타내는 것 같고 네. 미국도 선물 시장 같은 데서 보면 좀 기대감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긍정적인 신호로 네.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협상 장소가 스위스 제네바였습니다. 네. 왜 제네바를 골랐을까요? 일기 행정부 때 미중 이 무역 협상을 보면은 서로 상대국을 오가면서 네. 회의를 했는데 이번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측 설명에 따르면은 미국이 그렇게 요구했다, 원했다 그러면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마침 이제 스위스에 방문할 일이 있는데 당신네도 중국도 간다 하니 여기 스위스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또 뭐 미국 측에서는 아니다. 중국이 먼저 사인을 보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근데 네. 어쨌든 미국과 중국 대표단의 첫 만남이 제3국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어쨌든 양쪽이 일정이 있는 건 확실한 내용이고 네. 그만큼 좀 양보 없는 싸움을 하지만 이 문제가 심각하고 또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그렇죠. 보여준 상징적인 제스처로 또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누가 먼저 만나자 했는지 가지고도 좀 자존심 싸움을 네, 하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회의 일정이 양국이 지난 7일에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때도 뭐 중국 쪽에서는 뭐 미국 고위급들이 연이어 이 관세를 좀 조정할 수 있다 하자 이런 뭐 여러 소문 발언을 여러 채널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정말 사전에 이 양국의 신경전이 보통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 협상에 중국 측에서 대표가 허리펑 부총리였거든요. 이 허리펑 부총리 어떤 인물입니까? 예, 허리펑 부총리는 2023년에 네. 그때 류허의 후임으로 그 부총리에 올랐습니다. 네. 이전에 이 부총리가 이 금융과 부동산 부분을 이렇게 여러 명이 나눠가지고 맡았는데 네. 이 허리평은 이걸 동시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인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경제 실무를 지금 총괄하는 뭐 실세이고 시진핑 주석의 경제 책사다. 뭐 이런 표현은 사실 류허 전임자에게도 붙긴 했는데 네. 류허보다도 지금 허리핑 부총리가 정말 시 주석의 측근 중에 측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올해 나이는 70세이고요. 네. 이 시주석하고의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시주석이 그때 샤먼시 부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 이 허리펑이 그 샤먼시 정부의 판공실 주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80년대부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친분을 가졌고 네. 뭐 청년 시절부터 아주 뭐 여러 이제 우애를 나눴는데 뭐 예를 들면 시주석이 그 결혼할 때도 거기에 하객으로 참석한 적도 있다고 하니까 오랜 인연입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샤먼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국내파이고요. 여러 공직들을 이제 협력해서 두루 경험을 쌓았습니다. 네. 그 중에 특히 이제 뭐 주목되는 거는 2014년에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 부주임이 됐고 그 이후에 아주 승승장구를 했는데 특히 이제 중국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많이 맡았다고 해요. 네. 대표적인 그 예가 시주석의 핵심 어젠다죠. 1대1로 프로젝트. 네. 그 초기에 이것을 입안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네요. 정말 아주
큰 신임을 얻고 있는 인사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임자인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 류허 전 부총리와 좀 비교를 한다면 어떤 스타일인가요? 류허 전 부총리가 트럼프 일기 때 네. 미중 무역 협상의 핵심적인 파트너였죠. 네. 이 사람은 사실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한 유학파입니다. 그렇군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특히 미국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아주 통달한 사람이다, 해박하다 이런 평을 받아서 특히 미국 쪽에서 류허를 좀 좋아했던 그런 면이 있어요. 네. 반면에 이제 허리펑은 순수하게 국내파이고 영어는 좀 짧다고 하고요. 또 특히 국가 주도의 그 중국식 경제 모델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네. 시주석이 아주 열렬한 추종자라는 부분 때문에 이 류허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상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네. 미국 그리고 또 입장에서는요? 특히 이번에 참여했던 제이미슨 그리어 그 USTR 대표가 네. 회의가 끝난 후에 중국집 파트너가 어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네. 매우 강한 협상가들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분위기를 좀 엿볼 수가 예. 있네요. 근데 네. 허리펑이 워낙 시주석하고 가깝고 측근 중에 측근이고 또 권한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 주도로 협상을 좀 이렇게 협상에 임하고 이런 면들을 또 결정도 하고 네. 이런 면에서는 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측 대표죠. 베센트 국무장관도 네.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도 뭐 트럼프 대통령의 뭐 강력한 신임을 맞습니다. 얻고 최근에는 일론 있으니까요. 머스크가 가고 그러니까요. 베센트가 뜬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죠. 각 대표들이 좀 비슷한 입장이네요. 맞아요. 네, 저도 재무장관이 이렇게 중요한 미중 이런 협상 자리를 첫 번째 대면에 이제 대표를 하고 리드를 하는 게 조금 이색적으로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 1기 행정부 때 미중 협상을 좀 되돌아보면은 네. 당시에 윌버로스 상무장관이라든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도 또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은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당시에 실질적으로 리드를 했던 사람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많이들 그때 언론에 나왔는데 그렇죠. 네. 라이트하이저가 실질적인 역할들을 대부분 했다 이렇게 보여졌는데 이번에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협상단의 대표로 좀 임했습니다. 네. 베센트는 그동안에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 무역이라든지 관세 문제 때문에 미국의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점이 많았는데 네. 이걸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확고한 신임을 얻고 또 거기에 나와서 무역 협상까지 직접 챙기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네.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피터 나바로 지금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과 좀 결이 다릅니다. 이 나바로는 굉장히 강성 중에 강성이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지금 고율의 관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막 폭락하고 할 때도 사실 이때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트럼프에게 강력하게 이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때 베센트 재무장관이 네. 나서서 이렇게는 안 된다. 일단은 상호 관세 좀 90일 유예하자라고 하는 그렇군요. 오케이를 트럼프로부터 받아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해요. 비교적 온건파 네, 쪽이네요. 그렇다고 보여져요. 조정을 그래서, 하자. 예,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특히나 트럼프의 확고한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이 미중 협상이 어떻게 좀 잘 진행될 걸로 예상하시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직 후속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공동 성명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중국 측 대표단이 앞으로 이제 협의 메커니즘을 이제 가동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네. 후속 논의가 있을 것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은 그 이후에 좀 정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이 문제가 굉장히 기나긴 싸움이었습니다. 2017년에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네. 출범 직후부터 계속 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문제가 됐었는데 1차 합의를 한 거는 그로부터 3년 뒤인 2020년 1월이거든요. 그때 핵심의 내용은 중국이 2021년까지 미국산 제품 2천억 달러를 추가 구매하는 걸로 약속을 하고
또 미국은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그때 되돌아보면은 그때가 바로 코로나가 터진 때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뭐 중국은 2천억 달러보다 훨씬 더 미치지 못하는 약속밖에 못 네. 지켰고요. 또 미국에서도 또 뭐 여전히 높은 관세율을 유지했고 그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높은 관세율이 유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뭐 수많은 줄다리기 또 위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어쨌든 이번 만남을 통해서 뭐 양쪽이 거의 단절됐던 관계를 다시 이을 수 있는 뭐 재설정할 수 있는 어떤 네. 물꼬를 텄다라고 하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첫 술에는 배부를 수 없지만 그렇죠. 뭐 앞으로 나오는 진전된 상황에서는 조금 기대를 좀 이런 양국의 긴장 완화를 갈등 완화를 통해서 국제 경제가 조금 더 좋은 계기를 만날 수 있는 네. 것을 기대해 볼 수는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만남 자체의 의미를 둬야 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첫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 대한 자세한 말씀 나눴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밀리언웨어의 굿모닝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